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부추밀에게 답하는 편지 세 번째 볼 차례고, 부추밀에게는 어제 첫 번째, 두 번째 편지 다 봤죠? 그 굿자무불성 화두를 줬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는 나는 어리석고 아르마리가 장애가 되어서 도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대종고 스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봐가지고는 평생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시작해서 화두를 주시고, 그 다음에 화두를 들 때, 공부를 할 때 빠지기 쉬운, 여기서는 9가지 한 번 더 읽어보면, 마음을 두어서 부서지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말라. 일부러 부수려는 곳을 둔다면 영원히 부셔버릴 기회가 없으리라. 모양을 제 생각으로 일으켜가지고 하지 말라는, 어쩌란 말이냐 싶을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화두에서 삐껴난 거다. 화두 들고 모르면 모르는 거고, 그래도 그 화두에 대한 집중, 거기서 삐껴나면은 안 된다. 나는 분명히 화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루 종일 시간 꼼짝도 안 하고 보냈다.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면은 이러고 있더라. 하나도 공부 안 한 거다. 유무, 아르마리, 도리의 아르마리, 의식 가운데에서 헤아려서 억단, 이런 것. 근거를 찾아대려 하지 말고, 말이나 문구 다 조금 비슷한 말씀들 일 수도 있고, 여튼 일 없는 가죽 껍질 속에 내버려 두지 말며, 이것도 안 된다 그래 버리니까는 그냥 자포자기는 아니겠지만 착각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는 것으로 공부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곳을 따라 떠맞지 말며, 문자 가운데서 인증하려 하지 말고 등등. 그러는 가운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편지에서는 정승삼매에 너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이야기 지적해 주시고, 세 번째 편지입니다. 말씀하시되, 또 받은 편지가 있겠죠. 부추밀이 자기 현재 공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계가 어떠한지, 아니면 또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답. 말씀하시되, 인용, 초심 때 잠깐 고요히 앉아 볼 수 있어서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초심을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고, 이 초심이 그러면 화두 막 받았을 때의 그 초심인지, 그때는 뭔가 공부되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깜깜, 더 길을 못 찾겠다, 그런 이야기를 편지에 물어왔을 수도 있죠. 우선 한 구절만 인용을 하신 거여서. 또 말씀하시기를, 감히 함부로 고요한 견해를 지을 리 없다고 하였으니, 황면노자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른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의 귀를 막고서 크게 외치고는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바람과 같은지라 참으로 스스로 괴롭혀서 어려움을 지을 뿐이네. 제 편지에서 직접 인용을 한 너가 요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귀 막고 자기 귀를 막고 고함치고 아무도 못 들었기를 바람과 같다. 네. 근데 인용하신 부분이 조심 때 잠깐 고요히 앉아볼 수 있어서 공부가 정말 저절로 만족스러웠다. 그 다음에는 또 감히 함부로 고요한 견해를 지을 리 없다. 앞에 편지에서 그러면 대종 교수님께서 정승삼매 이런 거 지적하셨는데 제가 감히 뭐 그랬겠습니까? 이런 말인 걸로 우선 보고요. 저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의 지적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귀 막고 고함치면서 본인은 안 들리니까 조용하고만 이러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생사하는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면 늘 밤낮으로 또렷하지 못함이 마치 넋이 흩어지지 아니한 죽은 사람과 꼭 같으리라. 그냥 시체랑 다를 바가 없다.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또렷하지 못한 것이 죽은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흩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찾아 고요함을 안다는 둥 시끄러움을 안다는 둥 한단 말인가. 열반회상에 광액 백정이 칼을 놓아버리고 문득 성불했다. 광액 백정이 그러면 도살하는 사람이 그 칼을 놓고 문득 성불했다고 하니 요거는 주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열반경 17권에 대왕이시여 바라나국에 백정이 있는데 이름은 광액이라 날마다 수많은 양을 죽이더니 양 사리부를 만나서 팔개를 받고 하루 낮 하루 밤 지나고 그 인연으로 목숨을 마치고 북방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다. 팔개를 받았으니까 비구는 아닌 거고 뭐 하니까 어쨌든 삼귀하고 그러면은 제가자로서의 계를 받았다. 백정이었는데 그러고 하루 지나고 죽었다. 제 인연이 죽을 인연이어가지고 뭐 사리불이 찾아갔던 거든 여하튼. 그런데 천상이 났습니다. 북방천왕 비사문의 아들이 되었다. 열애의 제자도 이런 공덕의 과보가 있거든 하물며 부처님이오리까.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여하튼 백정도 하물며 이렇게 수많은 살생을 저지른 평생의 업이 살생이었던 백정도 계를 받고 하루 그러면 수행하고 그러고 천상에 났는데 요거 인용을 지금 하신 건데 열반의 상에 백정이 칼을 놓고 문득 성불했다고 하니 어찌 고요한 가운데 공부해 왔으리오. 고요함을 뭘 또 찾고 있냐. 감히 함부로 고요한 견해를 지을 리 없다. 고요함을 찾아놓고는 또 본인은 찾지 않았다고까지 찾은 적 없다고까지 함부로 그렇게까지 편지에 써서 보내왔으니까 답답하신 거겠죠. 대종고 스님께서는 그런 적 없다 하니까 뭐 차라리 속이려고 그런 소리 하면 모르겠는데 본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면서 너는 고요함을 구하고 있는데 백정도 그렇게 칼 휘두르는 게 평생의 업이었어도 공부가 되는데 어찌 고요한 가운데 공부해 왔으리오. 또 그가 어찌 초심이 아니었으리오마는 말이
어찌 조심이 아니었겠냐만 그대가 이를 보고 꼭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여 도리어 그는 부처님의 나타나심이지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힘이 없다. 부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 사람은 뭐 말하자면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번 생의 모습은 백정이지만 전생에 많이 해가지고 뭐 부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만큼 이번 생에 그러면은 성불한 거지.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힘이 없다고 함에 갖다 붙이려고 하니 태굴심인 건데 요즘 사람들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인 거겠죠. 저도 안 됩니다. 결국 자기는 고요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솔직하지를 못해요. 그럼 자기는 이렇다 하면 되지. 요즘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만약 이와 같은 생각이라면 곧 자기의 스승함을 믿지 않고 기꺼이 하열한 사람을 짓느니라. 안 된다 하면서 이미 시작하면 그게 될 턱이 있겠냐. 나의 이 문증은 초기 만학을 논하지 않고 그러면은 초기 만학을 논하지 않는다. 수행이 미숙한 사람의 통칭이다. 초기 만학. 초기는 초학자, 만학은 만년에 이르러 학도의 뜻을 둔 사람. 초기는 초학자, 만학은 그렇고 그런데 이게 수행이 미숙한 사람이다. 늦게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시작해서 초기다. 구참 선배 또한 묻지 않나니 만약 참으로 고요함을 바란다면 진짜 고요함 원하면 반드시 나고 죽는 마음을 깨뜨릴지니 일부러 공부하지 아니하여도 나고 죽는 마음이 부서진즉 저절로 고요해지리라. 생사심을 깨뜨리는 것이 공부다. 고요함 이미 일으켰으면 그러면은 모양으로 고요함 아무리 만들어 본들 그러면 그건 안 고요다. 생사심이 부서진즉 저절로 고요해지리라. 고요함을 만들 것조차 없다. 옛 조사님께서 말씀하신 바 고요해 평온한 방편 이것이 적정 방편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알고 보니 말세에 삿된 스승들이 조사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적정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거를 자꾸 만든다. 그대가 만약 나를 믿는다며 우선 시끄러운 곳에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살필지언정 깨닫고 깨닫지 못함은 말하지 않아도 되니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화두 들라고 그랬더니 깨닫고 못 깨닫고 요거를 따지고 있냐. 마음이 때마침 시끄러울 때 우선 화두를 끄잡아와 들어보아라. 간해라. 화두 들어라. 오히려 고요함을 느끼는가 마는가 또 힘을 얻음을 느끼는가 마는가. 화두를 드는데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화두를 드는데 힘 얻음을 느끼는가 마는가.
만약 힘을 얻는다고 느끼거든 곧 절대로 놓지 말고 고요히 앉아야 할 때거든. 때이므로 다만 한 가닥 향을 사르고 조용히 앉을 때 반드시 마음이 가라앉지 않게 해야 하며 혼침에 들지 않도록 해라. 또 반드시 들뜨지 않게 해야 할지니 가라앉음과 들뜸은 옛 조사님의 꾸짖은 바니라. 고요히 앉을 때 막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남을 깨닫거든. 가라앉거나 들뜨거나 오직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만 든다면 두 가지 병은 일부러 애써 물리치지 않더라도 즉시에 편안히 길들여짐으로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그제서야 힘덜이 곧 힘을 얻는 곳임을 알리라. 사실 일부러 고요함 속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오직 이것만이 바로 공부다. 지금 요 부추미를 위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추밀 말을 듣고 기억하고 제 요거를 요게 공부를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 틀렸다라는 말도 아니고 각자의 입장 따라서 화두를 들매 있어서 선지식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도를 하는 거니까 지금 부추밀의 경우에는 이런 그냥 지도를 받는구나 정도로만 보면 됩니다. 말 하나하나가 그러면은 힘을 그럼 내가 얻는가 안 얻는가 그러면은 또 그거 분별하게 되니까 화두를 들려고 했더니만 이런 말 들으면 그럼 내가 힘을 뭔가 좀 얻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뭔가 점수를 주고 여튼 잘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빗나가게 되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혼자서 됐을 것 같으면 그럼 당연히 책 보고 하시라고 하지 뭘 굳이 바쁜 오늘날 선지식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시간 내기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 부추밀에게는 고요함을 만드는 거를 계속 두드리시고 대종고 스님께서 그리고 이 혼침과 그 다음에 이제 들뜨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다 지적을 주의를 주는 부분이지만 이것 또한 화두에만 집중하면 이제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참정이 근래 전남에 있어서 복건성 전주가 남쪽에 있는 지방이어서 통칭으로 전남. 네, 여기 타이밍이 지금 스님께서 쉰이실 때고 1138년 읽을 때고요. 이 주석이 뭐가 있어가지고 1136년에 2년 전에 원호선사의 부음을 받으셨었다. 원호국근 스님 돌아가시고 2년 후인 그런 시점입니다. 여튼 이참정이 근래 전남에 있어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묵조의 삿된 선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힘써 물리침을 보고 그가 처음에는 불평하면서 의심과 분노가 서로 반반이더니
이거는 이참정하고 주고받던 편지에서도 살짝 들어있죠. 처음 대종고 스님하고 이참정하고 만났을 때 이제 보자마자 믿음을 냈던 거는 아니다. 이참정이 그럼 본인도 그런 묵조를 하고 있었던 모양일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돌려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40대 지금은 50이시지만 40대 주고받은 편지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죠. 나름 돌려서 말한다고 하시는 말씀들도 별로 이제 감출 의향도 없으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노골적으로 비판을 해버리니까 그가 처음에는 의심과 분노가 서로 반반이다. 이러면은 의심 반이고 분노 반이면은 조금도 안 믿은 건데 여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더니 갑자기 내가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송함을 듣고는 호련히 무명을 쳐 부수고는 한번 웃는 가운데 모든 걸 다 끝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숨김없이 모두 시원시원하게 다 말했음이라. 조금도 속임이 없었으며 또 인아를 너와 나를 다투지 않았음을 믿고서 나의 경계가 이러했음을 믿고서 처음에는 의심하고 또 화내고 하더니 내가 뜰 앞에 정전백수자 화두를 이야기를 하는데 호련히 뭔가 변화가 왔다. 한번 크게 웃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조금도 속인 적이 없음을 나의 경계가 내가 선지식인 줄 그제서야 알아보더라. 바로 나에게 참회하였느니라. 이 참정이 지금 전남에 있으니 청컨대 우선 그이에게 오히려 나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라. 너가 앞에 보낸 편지에서 지적한 것도 안 받아들이는데 나에 대한 믿음이 좀 시시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참정하고 가서 그럼 만나서 얘기해 봐라. 나한테 가르침을 구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편지 계속 주고받는 건데 그럼 똑바로 해라. 도겸상자가 복당으로 갔으니 모르기는 해도 이미 그곳에 도착했으리라. 이가 그 이참정이 참선하면서 도겸상자를 말하는 거지. 이가 이씨를 말하는 거겠죠. 이참정 그러면 참선하면서 가진 고초를 겪음이 몹시도 많대. 10여 년을 묵조선에 빠져 있었다가 요 몇 해 사이에야 겨우 안락한 곳을 얻었으니 만나거든 우선 그에게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물어봐라. 일찍부터 행각하였기에 나그네를 몹시 불쌍히 여길 것이니 틀림없이 지극정성으로 다 털어놓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지금 도겸상자는 이제 스님인 거죠. 복당으로 갔으니 아마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거다. 너가 내 편지를 받아볼 때쯤이면 이가 한자 표기도 없어가지고 여기 대명사가 약간 지칭이 근데 그러면은 도겸상자를 만나라고 하든 이참정을 만나라고 하든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니까 참선하면서 가진 고초를 겪음이 몹시도 많대. 쉽게 공부 안 했다. 고생해서 공부했다. 10여 년을 묵조선에 빠져 있었다가 이제 요 몇 해 사이에서야 안락한 곳을 얻었다. 만나면 그러면 공부를 거기다가 한번 또 물어봐라. 일찍부터 행각하였기에 요거 보니까 이제 도겸상자 말하는 거예요. 상자 제자 도겸 스님이 일찍부터 한참 묵조선에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요 몇 해 사이에 안락한 곳을 얻었으니 거기도 눈뜬 바가 있으니까 그리고 요
이제 행각 그러면은 유행인 거죠. 한 곳에 안 머무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내온 스님이니까 나그네를 몹시 불쌍히 여길 것이니 그 고충에 대해서 잘 알 테니.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이제 몸이 나그네인 것도 인 거이겠지만 마음이 공부할 자리를 못 찾고 예, 왔다 갔다 니 꼴이 지금 나그네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이 있어서 처음부터 선지식 만나서 처음부터 편안한 자리를 잘 찾고 그렇게 정진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선지식을 찾아다녔던 법을 구하러 다니는 그 기간이 있어 온 입장이니까 너가 지금 애매하니 여기도 한 발 걸치고 저기도 한 발 걸치고 있는 모양새에 대해서 직접 겪어본 바가 있는 도겸상자가 불쌍하게 여기고 충분히 도움을 많이 줄 거다. 지극정성으로 다 털어놓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세 번째 편지는 끝났습니다. 이참정에게 답하는 별도의 편지, 이참정 또 등장했습니다. 이 별지예요. 별도의 편지. 응당이 강급사의 앞 편지 속에 있어야 하겠지만 강급사한테 보내는데 같이 끼워서 보냈던 편지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뭐를 지금 약간 여튼 주석 먼저 읽으면 부추의 그 부추밀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순서를 여기다가 뒀다. 우선은 뭐 편지 보면 추밀이 최근 구주에 있으면서 구주 삼구산이 그 주에 있기에 삼구라고 한다. 주의 이름이 구주. 구주에 있으면서 일찍이 편지로 도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한바탕 글로써 갈등한 까닭에 말들이 적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다름없이 묵조처에 빠졌으니 반드시 삿된 스승에게 귀신 속으로 끌려듦을 입었음이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내 말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발은 삿된 스승에게 또 걸쳐놓고 있다. 부추밀 하는 거 보니까,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도다. 요 사이도 편지를 받아보니 거듭 고요히 앉음만 우겨서 좋다. 여기까지가 직접 인용. 우겨서 좋다. 거듭 고요히 앉음. 정좌 우긴다. 그러면 이것만 해서 좋다. 뭐 이런 말로 보고요. 라고 함이라. 그이가 이처럼 꽉 막혔으니 어떻게 나의 선을 참고할 수 있으리요. 이번에 편지로 그에게 대답하되 다시 또 잇따라 갈등하여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철저히 불이째 뽑아 주었으나 또 기꺼이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꾸어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잘 살피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또다시 잇따라 갈등하여 대종고 스님께서 구업을 아끼지 아니하고 뿌리째 뽑아 주었으나 또 기꺼이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꿔서 일상생활 속에서 화두를 잘 살피고 있는지 알 수가 없구나. 여하튼 큰 내용을 대종고 스님께서
말이 뭐 말하자면 잘 안 통하니까 가르침을 이제 크게 두드려도 구업을 아끼지 않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게 잘 알아먹지를 못하더라. 이번에는 뿌리채 뽑아 주었다 싶기는 하지만 또 어떨란지 모르겠다. 옛조사님께서 차라리 개를 파기를 수미산처럼 할지언정 삿된 스승의 그릇된 한 생각이라도 스며듦을 받지 말지니 마치 겨자씨만큼이라도 생각 속에 둔다면 정식에 둔다면 기름이 밀가루의 듬과 같아서 끝내 빠져나올 수 없느니라. 스며들기를 이와 같다. 삿된 스승의 그릇된 생각이 스며들미 이와 같아서 한번 물들면 이게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리키는 게 속 편하지. 삿된 스승 가리키려니까 밀가루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것만큼 힘들다. 밀가루에 스며든 기름 같네. 이가 이렇다. 이 사람이 이렇다네요. 지금 이라고 이제 쓰신 것들이 보니까 그럼 아까도 두 번째 나왔던 이는 도명상 이름만 다시 한번 도겸상자 말하는 거였고요. 이가 이렇다 이거는 추미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다. 만약 그를 만나거든 이참정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니까 이참정 가서 만나보라고 부추밀에게는 앞에서 권했고 우선 그이에게 회답한 나의 갈등을 가져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보낸 편지 한번 직접 받아서 읽어보시고 이러한 방편을 지음으로써 이 사람을 구제할지니 사서법 가운데 동사섭을 으뜸으로 삼을지라. 함께 하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하면서 동사섭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하면서 이익을 준다.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세요. 챙겨보세요. 자네에게 억지 쓰노니 내가 참 억지인 줄은 알지만 응당 이 법문을 크게 열어서 그이로 하여금 부추밀로 하여금 믿어들게 한다면 오직 나의 절반 정도 힘은 덜어주실 수 있으리라. 굉장히 좀 높이 사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하고 이제 동등한 이제 입장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표현을 하시면서 그럼 절반은 당신의 목 아니겠냐? 또 그이로 하여금 믿게 하여 기꺼이 옛 귀신꿀에서 벗어나게 할지라. 별도의 편지라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을 아까는 조금 잘못 읽은 부분이 강급사의 앞편지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편지를 같이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강급사 앞에 이참정하고 주고받은 편지들이 지금 이 책의 편집이 그러했으니까 이참정에게 보내는 거니까 이것도 같은 앞에 이참정하고 주고받았던 순서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제 이런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부추미를 당부를 하는 편지였고 그러므로 부추밀하고 주고받은 부추밀에게 보낸 편지만 있지만 이제 그 뒤에다가 넣었다. 부추밀에 그러면은
이제 뒤에 귀결점은 어떠할런지는 또 모를 일이죠. 편지는 끝났어요. 부춤이라고는. 지인 소경에게 답하는 편지. 여기는 소경에 대해서 소경의 업무 간단한 뭐 이런 게 찾아보면 무슨 뭐 인터넷으로 보면 금방 나올 테니까 여기에 주석에서는 태화 15년 232년 처음으로 소경을 두었으니 벼슬로서는 제일 큰 벼슬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232년의 입장과 1139년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 그 뭐라고 하죠? 이제 중국의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면 이름만 갖고 업무도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그 중요도 서열도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고 보면 여튼 중요한 건 51이셨을 때 답한 편지다. 그리고 뭐 큰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 소경 또한 아주 높은 관직이다. 가르침을 받으니 이 큰 인연의 인용이에요. 가르침을 받으니 이것도 이제 크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진소경 당신께서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이제 이런 내용을 가르침을 받으니 편지에 쓰여 있기를 이 큰 인연의 뜻을 두고자 하되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본인에 대해서 일대사 인연의 깨달음을 구하는데 제가 근성이 둔해서 라고 하셨는데 진소경께서 만약 이와 같을진된 당연히 그대를 위해 축하드리노라. 잘 됐습니다. 근성이 둔하다고 뭐 뒤에 또 내용은 또 비슷하겠죠. 앞에 사람들하고의 편지와 제가 뭐 부족해서 등등등. 그러시다면 축하합니다. 요즘 사대부들이 단지 이 일에 대하여 온갖 것을 다 끝내고 직접 실행해 보고서도 온갖 것을 다 끝내고 직접 실행해 보고서도 의심을 철저히 꿰뚫을 수 없음을 오늘날 요즘 사대부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깨닫는 문제에 있어서 일대사 인연에 있어서 온갖 것을 다 끝내고 그러면 야 뭐 부처님 경전 요거 봐라 뭐 저거 봐라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등등 이제 이런저런 방편들을 다 해보고도 의심을 철저히 꿰뚫을 수 없음은 다만 근성이 매우 날카로우며 지견이 너무 많아서 종사께서 막 입을 열어 앞에서 선지식이 입 열어서 혀 움직임을 보자마자 이미 한순간에 알아버리기 때문이다. 표현하자면 자기들이 너무 잘나서 눈치 빠르고 총명하고 똑똑해서 그래서 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이미 뭐라 그럴지를 알 지경이다. 너무 많이 배우고 알고 그래서 오히려 둔한 사람은 이치와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없어서 악지악각이 없어서 앞에 번역 악지악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랑 또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앞뒤 문맥으로 의역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거겠죠. 여튼 오히려 둔한 사람은 이치와 어긋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이 없어서 우연히 종사들의 한 기회, 한 경계 위와 한 기회, 한 경계 위와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지견이 많은 사대부들이 뜻밖의 알아차림과는
악지 않나니. 이 말을 다시 읽어보면 둔한 사람은 악지 악각이 없어서 지혜 지식이고 그 다음에 또 각 깨달음이고 이제 이런 건데 악이 붙었어요. 이게 다 장애가 되는 이러한 지견이 없어서 우연히 종사들의 한 기회 한 경계 위 또 한 말씀 한 글귀 아래 선지식을 만나서 그런 경계 또 말 끝에 아래에 지견 많은 사대부들이 뜻밖의 알아차림과는 같지 않다. 둔한 사람은 이 뜻밖의 알아차림은 당연히 부정적으로 쓰신 거고 지견 많은 사대부들이 자기 딴 애들이 각자 이런 거였구나 등등. 바로 달마대사께서 머리를 내밀어와 온갖 신통을 다하더라도 또한 둔한 그를 어찌할 수 없으리니 그런 없으리니 다만 그는 장애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근성이 날카로운 이는 오히려 날카로운 근성의 장애를 받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책 하는 찰나 바로 깨치지 못하며 톡 하는 순간 곧장 깨닫지 못함이라. 설령 총명한 아르마리 위에서는 배울 수는 있을지라도 자기의 본분사 위에는 오히려 힘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인데 우선 책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문장이 계속 이어져서 둔한 사람이 우선 칭찬하고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근성이 지극히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총명하고 지견 많은 악지 악각 많은 사대부들은 의심을 철저히 꿰뚫지 못하더군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해서 입만 열면 한순간 알아버려서 그러한 뜻밖의 알아차림이 다 악지 악각입니다. 바로 달마대사께서 머리를 내밀어와 온갖 신통을 다하더라도 그럼 눈앞에 달마대사가 현전하셔서 온갖 신통을 다 앞에서 조화를 부려도 그러면 그거 쫓아가기 바쁜데 굳이 총명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둔하다 못해서 그런 것조차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 되어야 힘을 얻는다. 똑똑하다는 게 뭐냐? 배울 수는 있지만 총명한 아르마리 위에서는 배울 수 있지만 본분사 위에서는 힘을 얻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하면서부터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부추미를 대하는 그 온도 좋게 첫 번째 편지에서는 좋게 시작하신 것 같았지만 좋게라기보다는 이제 이미 그대의 지극한 정성을 내가 짊어졌기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하면서 첫 번째 편지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 반복하면서 이제 계속 더 다그치는 게 이제 서로의 말하자면 인간관계 같은 건 돌아보지 않고 선지식의 역할이라는 게 본인이 계속 엉뚱한 데서 이제 헛발질하고 있으면 이제 박살 내야죠. 거기다가 또 인정이 많은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참전까지 동원해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동사섭하면서 잘 좀 챙겨 보십시오. 당신도 그러면은 나와 동등할 만큼 상대에게
이 깨달음에 있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칭찬해 가면서 진소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앞부분만 봤지만 그 느낌이 굉장히 좀 존중하고 대접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중이에요. 15분 쉬고 정진합시다.